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조용석. 김세영입니다. 자, 36번, 37번 결손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정리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잘 하려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수술해야 됐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대합치아가 많이 일옵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 환자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 수복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연결된 이 컨비션 타입의 보철물은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서 합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모델상에서 한번 시행해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수술의 키워드는 narrow reach, elongation of opposing teeth, 부족한 vertical space, alveoloplasty, 그리고 36번, 37번 임플란트 식립이 되겠습니다. 자, 초진 내원시에 찍었던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견 보기에도 6번, 7번, 36번, 7번이 결손인데 대합치가 상당히 많이 엘롱게이션이 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는 그 교합을 시키면은 대합치가 아래쪽 치연에 직접 접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28일 임상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대합치에 대한 처리가 좀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이고 오래전에 36번, 37번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합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대합치를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기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 치료가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면은 대합치가 많이 이렇게 리덕션이 되어서 버티컬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크라운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대편 대합치를 하악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무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리치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계획은 이런 좀 좁은 리치 같은 경우에 요즘은 로컬라이즈드 알비올로플라스티를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좁아 보이지만은 얼마든지 4.5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넓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합치는 엔도돈 트리트먼트가 끝났는데 크라운을 씌우면 되겠죠. 자, 아래쪽 수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많이 쓰는 플랩 디자인은 엠빌러 플랩이 되겠습니다. 버티컬을 생략하고, 물론 뒤쪽은, 후방 쪽은 약간 버티컬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앞쪽 전방은 버티컬을 주지 않는 엠빌러 플랩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랩을 리플렉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방 쪽에 버티컬이 들어가 줘야만 이렇게 시야가 쉽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죠. 전형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박할본이 흡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심어도 되지만은 조금 더 잘 하려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깊이 조절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임플란트를 깊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을 연결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약간의 알베올로플라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마킹을 합니다. 5mm, 한 10mm 정도 위치에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대합치 관계를 보면서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크레스트 리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즈드 알베올로플라스를 시행합니다. 근래에 임플란트 깊이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깊게 심는 원장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하악 같은 경우 잇몸이 얇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본을 내려서라도 충분한 깊이로 심어야 하는데 그때 본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쓸 수 있는데 제가 써본 도구 중에서 이 도구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손쉽게 또 정확하게 알비올로플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비올로플라스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갈아버렸지만은 근래의 추세는 이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 그 자리만
localized 알베올로플라스티를 시행하는 게 현재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베올로플라스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드릴링을 했습니다. 골질이 조금 소프트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베올로플라스티를 하게 되면은 코티칼본이 이제 날아가죠.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하단에 있는 그 매로에서 고정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매로가 소프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취하고로 지내어서 디스유스 에트로피 일종으로 좀 소프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질을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최종 드릴을 선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한 단계 적게 파이널 드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4.5에 8.5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잔존골 높이를 우리가 술전에 체크를 하지만은 알베올로플라스티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더 깊게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전체 available 본 하이트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되고 안전하게 길이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4.5에 8.5 임플란트를 택해서 식립을 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서 잘 심겨졌습니다. 위치는 6번, 7번인데 5번으로부터 5mm 좀 떨어지고 다시 그 6번 자리로부터 한 10mm 정도 떨어지게 해주고 마지막 결정은 대합치를 보면 합니다. 교합을 시켜봐서 이 위치가 적당한지를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 잘 나왔습니다. 60N 9090까지 나왔고요. ISQ 밸류가 50N에 8987 아주 양호하게 고정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 깊이는 자, 링괄 쪽의 플랩의 두께를 보면 그렇게 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아주 깊게 심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5죠. 605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했을 때, 또 봉합을 했을 때 거의 3mm 이상, 5mm 가까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엠빌러 플랩을 하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하게 되면은 에이피칼리 포지셔닝 수치가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바칼 쪽에 좀 각각치원이 보이는데 이걸 확실하게 내리려면은 엠빌러 플랩이 아닌 트라이앵글러 플랩을 만들고 정말로 에이피칼리 포지셔닝 수출을 해주어야만 조금 더 나은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는 심플하게 하려고 이렇게 엠빌러 플랩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자, 봉합을 했을 때 저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힐링이 되면은 조금 더 이 몸이 내려가면서 한 4mm 정도 높이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